오늘 학습하실 내용은 피벗 테이블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피벗 테이블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부분합을 했었잖아요. 부분합 정렬. 그리고 이제 목표값 찾기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할 거지만 목표값 찾기를 잠깐 살펴봤고, 부분합 정렬을 하기 위한 준비사항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정렬이란 작업을 선행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부분합은 뭐라 그랬죠? 부분합은 그룹별 계산하는 거다 그랬죠. 네, 부분합은 그룹별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룹별로 정렬을 하고, 그렇죠. 부분합을 그룹별로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지금 문제요. 여기서는 어떻게 그룹을 지을 수 있을까요? 부서별로 그룹을 지을 수 있고 직급별로 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부서에다 놓고 데이터에 가서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을 하든지 하면 데이터가 흩어지죠. 또 직급별로도 정렬할 수 있죠. 직급별로. 그러면 직급에다 클릭해 놓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하게 되면은 직급순으로 정렬이 되고 전체 데이터가 흐트러질 거예요. 그런데 부서별로 부분합을 하고 나서 직급별로 하고 싶으면 부서별로 했던 부분합을 삭제하고, 여기는 부분합을 모두 제거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직급별로 정렬한 후에 다시 부분합을 들어가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과정에서 부서별로 부분합을 한다. 그러면 부서별로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부분합을 하고, 다시 직급별로 부분합을 하려면 부분합에 가서 모두 제거한 후에, 그렇죠? 모두 제거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정렬 작업을 하고 부분합에 다시 들어가야 되겠죠. 순서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경리과이면서 1-1직급이 일 수도 있고 경리과이면서 2-1직급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직급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1-1직급 중에는 경리과도 있을 거고 인사과도 있을 거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작업이 안 되냐 이거죠. 오로지 부서별로만 작업을 해야 되고 직급별로만 작업을 해야 되느냐, 부서와 직급을 같이 보면서 작업할 수는 없느냐 하는 거예요. X축, Y축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다가 나온 게 바로 피벗 테이블이라는 거예요.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은요, 그냥 이렇게 두시고 삽입이란 메뉴로 갑니다. 대신에 데이터 탭에 있는 게 아니라 삽입 탭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을 클릭할 겁니다. 피벗 테이블에는 피벗 테이블만 계산하는 기능이 있고,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 이후에 피벗 차트를 할 수도 있고요. 처음부터 피벗 차트로 갈 수도 있어요. 피벗 차트를 가려면 피벗 테이블을 거치고 가야 돼요. 우리 시험에는 피벗 차트가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 주로 피벗 테이블만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얘네들은 필기 시험에도 잘 나와요. 단골 손님으로. 자, 가장 기본적인 거는 데이터를 범위를 설정하고 가는 게 좋은데, 그냥 뭐 제목줄하고 본문이 분리가 돼 있으니까 본문 영역 아무튼 클릭해 놓고 피벗 테이블을 갈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범위를 지정해 줬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워크시트로 출력할 건지 기존 워크시트에서 출력할 건지는 문제지에 나와요. 우리 문제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녹색 삼각형 화살표에 동일한 시트에 A의 20번째 클릭하면 되죠. 그렇죠? 여기다 클릭하면 요렇게 여기다가 피벗 테이블을 표시하라는 얘기죠. 그럼 확인 누르시면 돼요. 확인 누르시면은
오케이 하고 피벗 테이블이 뭔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이 피벗 테이블이 아닌 다른 데를 클릭하면 일반 워크시트 메뉴만 나오고요.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에 클릭을 하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라는 메뉴가 별도로 뜰 겁니다. 네. 피벗이라는 영어 단어는요, 피벗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뭐 다른 피봇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영어 스펠은 피봇 이렇게 써요. 중심축을 기준으로 회전한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영어 단어 뜻이. 옛날에 우리 그 책받침 돌리는 거 이런 거 있었잖아요. 가장 유명한 게 남사장패가 접시 돌리는 거야. 막 돌면 막 뺑뺑 돌잖아요. 그렇죠. 중심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걸 피봇이라 그래요. 우리가 체육 시간에 기준 해가지고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X축, Y축으로 막 회전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피벗 테이블 화면에 요런 오른쪽에 끝에 요런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이 목록표가 보일 겁니다. 이 목록표를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빠지고요. 그 제목줄을 더블 클릭하면 안으로 들어가고 그래요. 근데 얘를 좀 크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밖으로 빼냈습니다. 이렇게 좀 빼놨어요. 문제지 뭐라고 써있냐면,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하여 2월 급여 현황, 아까 우리 2월 급여 계산 내역 이거 있죠? 여기에 있는 표의 이름이 어디 있어요? 요 위에 있네, 이름이. 요 이름이라는 항목을 마우스로 드래그를 어디로? 보고서 필터에다 집어넣으래요. 그럼 필터에 뭐가 쑥 들어갔어요, 이렇게. 2사분면 쪽에. 예. 그 다음에 부서명이라고 하는 항목이 두 번째 있잖아요. 얘를 행 레이블에다 끌어다 놓으래요. 이렇게. 아, 그랬더니 우리 회사는 경리과, 기획과, 영업일과, 인사과 4개만 있네, 부서가. 아까 여기 부서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부서가 4개만 보이네요. 그 다음 직급이란 항목은 열 레이블에다 끌어다 놓으래요. 그러니까 1-1직급서부터 3-2직급까지 5개 직급이 있네요. 그리고 요 값이라고 하는 항목이 비어 있는데 여기에 최상여금이라는 애를 끌어다 놓고 실수령액이라는 항목을 끌어다 놓으래요. 이렇게 끌어다 놓으래. 근데 상여금은 합계가 아니고 최대값이고 실수령액도 합계가 아니라 평균이래요. 그건 바꾸면 되는 거고 일단 끌어다 놓으래요. 이렇게 끌어다 놓으래. 끌어다 놓는 건 뭐 어려운 건 아니죠.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끌어다 놓는 거니까는 이렇게. 모르고 얘를 닫았다. 모르고 이렇게 닫았어. 그러면 여기 필드 목록 클릭하면 다시 열려요. 플러스 마이너스 안투도 있고 필드 머리글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그대로 두시고요. 요게 사라질 때가 있어요. 모르고 닫을 때 어떤 건지 열어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면 제목줄을 더블 클릭하면 벽에 딱 고정되고 제목줄을 마우스를 끌어다 이렇게 당기면 밖으로 당기면 빠져나가고 이때 너비도 넓힐 수가 있고 좁힐 수가 있고 예. 이게 좁히면 밑에 시그마 값이 뭐가 잘 안 보여서 제가 좀 넓혀놓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 있네. 여기 기획과는 1-1직급이 없네요. 2-1직급은 있는데 그랬더니 경리과는 또 2-1직급이 없네. 그리고 기획과는 또 2-2직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부서명하고 직급이 경리과이면서 1-1직급일 수도 있고 또 경리과이면서 2-2직급이 있을 거고 또 경리과이면서 3-2직급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부서하고 직급이 결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결합이 2번, 3번 될 수도 있겠죠. 그거를 보는 게 바로 이 피벗 테이블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문제 이렇게 써 있어요. 저 위에 피벗이란 중심축, 주축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이렇게 책에 있으니까 좋네. 저는 피벗이 궁금하니까 영어 사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그 코끼리 코 해가지고 뺑뺑 도는 거 있었잖아요. 그것도 피벗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목록의 항목들을 마음대로, 여기서도 보세요. 이 직급이라는 거 밑에 시그마 값이 직급 옆으로 답이 나왔는데, 이 시그마 값을 부서명에다 내려다 놓으면은요, 밑으로 나와요, 답이. 얘를 열 레이블에 놓으니까 옆으로 펼쳐진 거고요. 행 레이블에다 놓으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이것도 깔끔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 직급이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직급이라는 항목을 부서명 밑으로 끌고 내려오면은, 부서명을 직급 밑으로 위아래를 바꾸면 1-1 직급은 격리과 경업일과가 있었네. 2-1 직급은 기획과 인사과가 있었고, 그런데 직급과 부서명이 위아래가 바뀌면 격리과에는 1-1 직급, 2-2 직급, 3-2 직급이 있고, 기획과에는 2-1 직급, 3-1 직급이 있고,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가로로 보는 거죠. 답을, 값을, 즉 상여금하고 실수령액이라는 값을 가로로 보고 있는데, 얘를 행 레이블을 끌어다 놓으면은요, 격리과이면서 1-1 직급, 2-2 직급, 3-2 직급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답이 나와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끌어다 놓을 수가 있어요. 그 내 마음대로 회전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이걸 피벗이라고 만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머리를 썼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거기야 뭐 우리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개발해 놓은 거니까는. 자, 뭐라고 써있냐면, 데이터에 대한 통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 표. 이렇게. 그래서 자동 필터에서, 자동 필터는 우리 배웠나요? 안 배웠죠, 아직이요? 필터? 응? 필터는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자동 필터, 고급 필터는 함수 배우기 전에 배웠잖아요. 이게 필터 기호잖아. 이 삼각형 기호가 필터 기호잖아요. 그렇죠? 펼침 목록 나오는 거, 그렇죠? 이렇게. 잠깐만. 여기 이름에 이름 여기 있다, 이름. 이름 중에서 이름만 따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이거 할 수도 있고. 이름이 여기 나와요. 이렇게 자동 필터 기능이 같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기능이에요.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들어가서요. 한번 볼게요. 이거를 잘못했을 때는 밖에다 집어 던지면은요, 이 밖에다 집어 던지면 다 빠져나가요. 이렇게 빠져나가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름이라는 항목은 보고서 필터에다 놓고, 부서명이라고 하는 항목은 행 레이블에다 놓고, 직급은 열 레이블에 놓고, 오른쪽 밑에 값에는 상여금을 갖다 놓고, 근데 상여금을 하나만 갖다 놨을 때는 시그마 값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왜냐면 X축, Y축이 하나하나만 있을 때는 뭐 그냥 결과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실수령액이라는 항목을 같이 끌어다 놓으면은 두 가지를 봐야 되잖아. 두 가지. 자, 옆으로 가면서 두 가지를 볼 거냐, 얘를 행 레이블 세로로 가면서 위에서 아래로 가면서 두 가지를 볼 거냐 하는 거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고요. 시험에서도 이 시그마 값을 옮겨 놓으세요 라고 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못한 게 뭐냐면, 상여금은 최대값이 나오는 건데 그냥 합계 그대로 두고 있잖아요. 자, 요거를 바꿔야 되는데요. 바꾸는 방법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이 필드 목록표에서 상여금의 합계라고 하는 항목에 화살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화살표. 얘를 클릭하시면은 값 필드 설정이라고 있어요. 지금 상여금을 어떻게 하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상여금을 클릭하면은 값 필드 설정이라고 나오고, 이때 합계가 아니라 뭐로 바꾼다? 최대값으로 바꾼다. 그러면 얘가 자연스럽게 최대값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 피벗 테이블 도구 옵션에 있어요. 옵션 디자인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옵션에 가셔도 여기 지금 상여금의 최대값으로 돼 있었죠. 아까는 얘가 뭐로 돼 있었냐면 합계로 돼 있었잖아요. 합계로, 이렇게 합계로 돼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는데 이 글자를 고치는 게 아니라 필드 설정을 눌러서 최대값으로 바꾸세요 라고 하면 알아서 항목 이름이 앞에 함수 이름으로 최대값의 상여금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클릭해서 바꾸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상여금이잖아요. 상여금. 자, 다시 원래대로 합계로 돌려놓고 보면은요, 여기가 지금 상여금의 합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숫자 말고 글자. 이 글자를 더블 클릭해도 떠요. 그래서 최대값으로 바꾸셔도 되고요. 이렇게.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값필드 설정 하셔가지고 여기서 최대값으로 바꾸셔도 돼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수령에 뭐로 바꾼다고요? 평균으로 바꾸래죠? 그러면 여기 실수령의 합계라고 되어 있는 게 여기저기 있지 않습니까? 실수령의 항목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 글자를 더블 클릭해도 돼요. 그래서 평균을 바꿔도 되고, 이렇게 바꿔도 되고, 이 필드 설정 눌러서 평균 바꿔도 되고, 아니면 이 목록표에 있는 실수령액이라는 항목을 클릭해서 값필드 설정에 가서 평균을 바꿔도 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평균으로 바꿔도 되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우리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볼까요? 133페이지 5번 설명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값필드 어떻게 하라 그랬죠? 여기서 값 요약 기준이라고 되어 있나요? 값 요약 기준? 여기는 또 이렇게 해서 본래 합계가 되어 있던 애를 오른쪽 눌러서 값 요약 기준을 평균으로 바꿔라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그렇죠? 그냥 우리는 여기는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평균으로 바꿨는데 여기서는 오른쪽 누르면 값 요약 기준에 가서 평균을 바꿔라. 한 가지가 더 있네요. 5가지가 있네요. 5가지. 예. 그럼 이거를 필기시험에 어떻게 내면 좋을까요? 피벗 테이블에 있는 어떤 함수 값을 변경하는 방법, 필드 목록에 있는 얘를 클릭해서 값 필드 설정을 바꾼다.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필드 설정을 눌러서 평균을 바꾼다. 아니면 얘를 더블 클릭해서 바꾼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필드 설정에 가서 바꾼다. 아니 오른쪽 눌러서 값 요약 기준에 가서 바꾼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닌 거를 골라라 그러면 되게 헷갈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험을 대비해서 한 가지 정도만 쓰거든요. 그런데 뭐 5가지가 나온다. 그러면 5가지가 뭐가 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예. 필기시험에는 그딴 걸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하든지 할 줄만 알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물어보는지. 자, 그 다음. 일단은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대로 최대값하고 평균을 바꿔놨어요. 그렇죠. 거기까지 기본으로 해야 되고, 이제 삼각형 볼게요. 녹색으로 된 지시사항. 피벗 테이블에 있는 보고서에는 보세요. 여기 세로 합계죠. 세로 합계. 위에서 이렇게 내려간 세로 합계가 있고, 저 끄트머리로 가면 가로 합계가 있어요. 가로. 얘네들의 가로의 합계, 또 여기 가로의 합계가 각각의 X축, Y축에 대한 행과 열의 합계가 나오는데 이거를 빼래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옵션에 갑니다. 옵션. 피벗 테이블 옵션에 가시면 저 왼쪽에 옵션이라고 또 있어요. 그렇죠? 어디 찾으셨어요? 예, 얘를 클릭하셔야 돼. 현재 피벗 테이블이라 나와 있는 옵션에 누르시면은 여기에 요약 및 필터라고 있어요. 요약 및 필터. 그래서 여기에 행도 빼고 열도 빼고 이렇게 하래요. 행과 열의 합계를 해제하시오라는 말이 요거예요.
요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어떻게 한다? 피벗 테이블에 있는 디자인 요소 말고 옵션 요소에 가서 이 옵션이라는 항목을 다시 클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 요약 및 필터에 가서 행의 총합계만 해제하시오. 행의 총합계만 표시하시오. 뭐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어떤 거를 다 표시해라 이런 말은 안 나오고 원래 다 표시가 돼 있던 애니까 뭐는 표시하지 마시오. 어떤 거는 제거하시오. 뭐 어떤 것만 표시하시오. 어떤 거는 표시하지 마시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가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행과 열에 대한 합계를 다 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시사항이 우리 피벗 테이블 만들 때 이미 했죠. A의 20번째. A의 20번째인데 A의 18번째 들어갔죠? 20번째가 본격적인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즉, 행 레이블과 열 레이블에 관한 실제 데이터가 A의 20번째부터 나오는 거고요. 그 위에 두 번째, 위로 두 줄 더 있잖아요. 그게 보고서 필터에 관한 내용 때문에 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고 우리가 A의 첫 번째다 표시하시오라고 해도 A의 첫 번째 나오면 A 세 번째부터 본문 데이터가 나와요. A의 첫 번째는 무조건 이렇게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 보고서 필터에 있는 거 걔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 값 영역에 가면 얘네들 여기 영역에 가면 이 숫자들이 있잖아요. 이 숫자들이 지금 요만큼 있잖아요. 그렇죠? 이만큼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를 어떻게 하래요? 값필드 설정에 가서 값필드 설정이 어떻게 나온다 그랬죠? 이 필드 설정에 들어가던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뭐로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 바꾸는 건 그냥 바꾸기만 하잖아요. 값필드 설정을 눌러야 이 필드 값 설정하는 창이 뜨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시그마 값에 가서 값필드 설정을 누른다든지 이렇게. 예. 이 설정에 있는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 범위로 가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넣어주래. 확인. 그럼 어디만? 지금 최대값, 상여금 최대값만 한 거예요? 여기 상여금 최대값은 다 컴마가 찍혔잖아요. 그럼 이제 실수령 난에 가서 또 필드값 설정해서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에 가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넣어주라고 써 있잖아요. 일일이 그렇게 다녀야 돼요. 일일이 그렇게. 싸가지고 그냥 저기서 하면 안 돼요. 얘네들을 블럭을 잡아서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홈에 가서 쉼표 스타일을 하시오라는 문제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쉼표 스타일 하라고 했을 때 하면 되는데 지금처럼 하면 또 틀린 거고요. 지금처럼 값필드 설정의 항목에 가서 하나하나 실수령 항목 따로 상여금 항목 따로따로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에 가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를 넣어주라고 했는데 그거를 또 귀찮다고 쉼표 스타일을 찍어주면 그것도 틀려요. 달라요. 예. 그냥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시험은. 그런 말이 없을 때는 내 편한 대로 하지만 책에서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항목이 뭐냐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 완성됐는데 얘를 이대로 두지 말고 여기 스타일에 가니까 스타일 피벗 테이블 도구 옵션 말고 스타일에 가니까 1, 2, 3, 4, 5, 6, 7 밝게, 보통, 어둡게 이런 여러가지 스타일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통에 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보통 6번 하래요. 보통 6번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도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이 결과가 안 나왔었어요. 책에 명시를 안 해줬어서 시험에서.
그러니까 내가 피벗 테이블을 하긴 했는데 내가 책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정확히 했는지를 모른다니까. 근데 지금은 밑에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맞구나, 내가 제대로 했네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차트만 결과를 보여줬어요. 차트만. 그러니까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합 정렬도 부분합 정렬의 결과가 나왔었어요? 나와있네. 127쪽에 보시면 그 전전 페이지 보시면 요렇게 하시오라고 돼 있잖아. 부분합 정렬을 이렇게 하시오라고. 그렇게 따라서 하면 결과를 똑같이 만들었으면 틀린 게 없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에 있는 계산 작업은 답이 얼마다라고 하는 명시를 안 해놔요. 그냥 뒤에 명자가 붙이게 하시오, 뭐 원자를 붙이시오 라든지 이런 것만 나오지 결과가 안 나와요. 근데 피벗 테이블은 결과를 명시해 주니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제 뒤에서 배우는 뭐 통합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도 결과가 안 나와요. 내가 했는데 잘했나, 제대로 했나, 못했나를 모른다니까. 얘는 결과를 명시해 줬기 때문에 도움이 되죠. 자, 해설을 좀 볼게요. 해설 131쪽 1번. 피벗 테이블 하기 전에 데이터를 먼저 선택을 하고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명령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했죠? 어딘가에 선택할 건지 A의 20번째를 클릭하고 나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죠. 그렇죠? 만들고 나면 오른쪽에 이렇게 필드 목록표가 뜨니까 이 필드 목록표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위치, 문제지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나씩 갖다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함수는 필드 설정을 이용해서 시험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본은 합계로 나와요. 숫자는 기본이 합계로 나오고 글자는 기본이 개수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부서명을 행 레이블에서 끌어다 놓으면 부서명을 끌어왔죠. 자, 여기 부서명을 만약에 시그마 값으로 놓으면은요, 부서명은 글자잖아요. 글자. 그래서 개수로 나와요. 부서명은. 그 다음에 기본급 같은 경우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합계로 먼저 나와. 그래서 상여금도 실수령액도 합계로 나왔단 말이야. 이거를 합계가 아닌 뭐 최대값으로 바꿔라 또는 평균으로 바꿔라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죠. 예. 그렇게 피벗 테이블 이제 131쪽 하단 그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겠고, 132쪽에 나와 있는 피벗 테이블 표에서 그렇게 이제 표가 나왔잖아요. 그럼 그 표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우스를 132쪽 네 번째 그림이네요. 마우스를 드래그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끌어다 놓으면은 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항목 이름도 바꿔야 되고. 그런데 아까 우리 항목 바꿀 때 이 책에서는 오른쪽 눌러서 값 요약 기준에 가서 뭐 평균으로 가시오, 최대값으로 바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안 하고 값 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표시 형식에 가서 여기 가서 합계를 평균을 바꾸나 이렇게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표시 형식에 가서 얘를 숫자 항목에 가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로 넣어주라고 하는 거는 나올 줄 몰랐지. 하여튼 그때는 여기 있는 필드 설정을 누르시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창이 떠서 여기에서 답을 만들어낼 줄 아셔야 되는 거죠. 페이지 넘기시면은 134페이지에 아까 최대값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수령에 대한 평균 바꾼 게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여금에 대해서 오른쪽 눌러가지고 값필드 설정 들어갔고요. 그래서 표시 형식에 있는 항목에 가서 숫자 항목에 가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넣어주라고 했으니까 넣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실수령의 항목 또 클릭해서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표시 형식에 가서 얘를 다시 숫자로 놓고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해야 되고, 지금 계산하고자 하는 항목이 상여금, 실수령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 다 하셔야 돼요. 만약 거기에다가 또 다른 항목, 뭐 기본급까지 들어왔다 그러면
기본급도 한 번 더 바꾸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씩 바꿔나시고, 그러면 이제 135쪽에 11번처럼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나면 12번처럼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똑같이 하래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가니까 이제 디자인 탭에 가서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 있었으니까 그 중에 보통인지 밝게인지 어둡게인지 1, 2, 3, 4, 5, 6 몇 번인지, 그게 뭐 보통 몇 번 하라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보통이라는 글자에 6번째 항목이 보통 6이니까 클릭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정기시험은 흑백 문제지로 나와요. 우리나라 자격증 시험은 컬러리스트 자격이 아닌 이상은 다 흑백 문제지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컬러리스트 자격증은 색감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색감을. 그러니까 여기도 빨강, 그럼 빨강이 보여야지. 빨간색으로. 그렇지. 문제지 자체가. 예, 아마도 칼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는 것만 뿐이지. 예. 빨강에서 노랑으로 색깔을 칠하시오. 이렇게 컬러리스트 자격증 시험은 그렇게 나오거든요. 색깔을 직접 물감으로 칠하거나 이런 거를 그라데이션 처리한다든지, 뭐 흑백으로 안 나올 수도, 칼라로 안 나올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상시 시험은 모르겠어요. 코팅돼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실기시험 문제지가. 이게 칼라를 코팅한 건지 흑백을 코팅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코팅돼서 나온다는 얘기까지만 들었어요. 하여튼 136쪽까지 해서 지금 문제가 이제 하나가 해결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기출 01번 문제 한번 가보세요. 기출 01번 문제. 여기서는 어떻게 문제를 내고 있나? 판매 현황이라는 표에서 이 데이터 안에다 클릭해 놓고 삽입 피벗 테이블을 클릭하면 무조건 기존 워크시트예요. 그럼 녹색 삼각형 보시면 A의 21번째라고 표시되어 있네. 그럼 A의 21번째를 클릭하면, 그리고 확인 누르면 끝. 일단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게 피벗 테이블 1번이었고 지금 한 게 2번이에요. 이거는 의미는 없어요. 이 글자의 의미는 없으니까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러면 지시사항대로 한번 해보죠. 뭐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하여 판매 현황표에 제품 코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걔를 보고서 필터에다 놓고요. 판매 일자는 행 레이블에 놓고요. 판매 형태를 열 레이블에 놓고요. 오른쪽 밑에 값에는 납품 수량, 반품 수량의 합계를 순서대로 계산하래. 그럼 자동으로 합계니까 손 안 대도 되겠네. 그 다음에 저 위에는 시그마 값이란 기호가 있잖아요. 이 기호를 어디다 놓으래요? 행 레이블, 판매 일자 밑에도 내려놓으래요. 아까는 판매 형태로 가니까 오른쪽으로 펼쳐졌잖아요. 근데 이 시그마 값을 판매 일자 밑에다 놓으라는 얘기지. 행 레이블에 놓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자, 그 다음 보고서 레이아웃이라는 게 어딨나 찾아보세요. 보고서 레이아웃. 디자인에 가면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있죠. 옵션에는 없고요. 디자인에 가면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이 보고서 레이아웃을 뭐로 바꾸래요? 개요 형식으로 바꾸래요. 바꾸라고 그러면 바꾸면 되지 뭐. 그 다음에 이 결과 있잖아요. 결과. 여기 있는 숫자들 있잖아요. 이 숫자들은 뭐라고 돼 있어요? 리본 메뉴. 홈에 있는 리본 메뉴에 쉼표 스타일을 찍으래. 여기는 이렇게 찍으래. 이 리본 메뉴 상에는 컴마 스타일, 쉼표 스타일로 바꾸래요. 아까 선생님 질문하신 대로 이렇게 하래.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가필 설정에 있는 이 대화 상자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라 그러면
굳이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야. 여기가 숫자에 가서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하셔야 돼. 그때는 하라는 대로 하셔야 돼. 예. 그 다음 완제품만 보이라는데, 판매 형태 펼침 목록 눌러서 부품은 빼고 완제품만 선택한 상태로 확인하면 완제품만 쫙 보이네. 그렇죠? 완제품만 보이래. 그 다음에 날짜가 있잖아. 날짜가, 이 날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월 4일, 1월 14일, 1월 25일, 1월 30일, 날짜가 막 복잡하죠. 그렇죠? 1월달끼리 묶고 2월달끼리 묶으면 편하잖아. 월별로.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이 날짜 아무데나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그룹 어디 갔어? 그룹, 여기 그룹이라고 있을 거예요. 얘를 클릭해서 월별로 돼 있네. 월에 체크돼 있잖아요. 이렇게 퍼렇게 확인 누르면 월별로 나오는 거예요. 이 데이터의 날짜를 보면 막 뒤죽박죽 섞여 있잖아요. 월별로 딱 보니까 깔끔하잖아. 깔끔한 거지. 요렇게 하래요. 그게 결과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라는 거지. 자, 기출공일도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들이? 기출공일 직접 한번 해보세요. 연수점수 현황표에서 과정코드는 이렇게, 등급은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는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를 같이 작성하래요. 첫 번째, 이 데이터 안에다 클릭해 놓으시고 삽입 피벗 테이블에 있는 피벗 테이블이 아니라 차트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차트로 돌려도 돼요. 순서는 차트를 먼저 만들면 테이블이 구성되면서 차트로 들어가더라고요. 테이블 먼저 해놓으면은 아니, 상관없어요. 클릭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피벗 테이블 먼저 한번 해볼까요? 그럼 피벗 테이블을 먼저 만들고, 지금 기존 워크시트에다 놓고 어떻게 해라? A 16번째부터 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부터 하래요. 이렇게 하래요. 그러면 뭐를 어떻게 하래요? 과정 코드는 필터해 놓고요. 등급이 축 필터인데 없잖아요. 축 필터라는 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피벗 차트를 눌러야지 뭐. 피벗 차트를 만들어야지. 피벗 차트. 여기서 피벗 차트 어떻게 하래요? 무슨 막대 그래프 하래요? 뭐 하래요? 이런 게 어려운 거야. 이런 말이 없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이런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올스톱 하고, 얘는 지워버리고, 얘가 일단 뭐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지금. 그 얘를 밖으로 빼내면 어떻게 될까? 밖으로 빼내면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피벗 차트를 누르면 이렇게만 나오는데, 어떻게 뭐를 해야 될지. 그랬더니 여기 축 필터가 나오네. 그렇죠.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요, 저는. 그냥 테이블을 차트라고 되어 있는 거를 클릭한 것 뿐이에요. 자, 얘를 지우면 피벗 테이블이고요. 여기 가서 피벗 차트를 누르고 확인을 눌렀더니 이렇게 차트가 보여요. 차트가. 그럼 아까처럼 그대로 과정 코드는 필터에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축필드 항목에, 그 다음에 시그마 값에는 근무 점수 끌어다 놓고 경력 점수 끌어다 놓고, 그런데 근무 점수는 어떻게 하래요? 근무 점수는 평균으로 바꾸는 건가요? 평균으로 바꾸면 얘는 평균이고 경력 점수는 합계 맞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문제는 차트 보고서 있잖아요. 이 차트. 차트를 어떻게 하래요? 새로운 시트로 표시하래요. 그러면 이 차트에 관한 메뉴가 있는데, 여기 차트 이동을 해가지고 새로운 시트로 보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처음 하시니까 헷갈리는 거지. 그러면
기출공의에 나와 있는 이 문제에서 피벗 테이블은 이거로 끝난 거고요. 요거에 연관된 차트는 별도의 차트 시트라는 게 생겨서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거를 좀 몇 개 메모할게요. 피벗 테이블의 원본이 변경되면 결과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지금 여기 고급반에 근무 점수가 20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쟁점수가 7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7을 7만원으로 바꿔볼게요. 7만원으로요. 근데 여기는 반영 안 됐죠. 고급반의 7점을 제가 7만원 하나 바꿔놨어요. 그러면 이 고급반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이 7만 3점이 돼야 되잖아요. 10점이 아니라. 안 바뀌었어요. 이때 피벗 테이블 도구에 가서 옵션에 있는 세로 고침을 눌러야만이 10점이 7점하고 10점, 7점하고 3점, 10점이 아니라 7만 3점이 된 거야. 당연히 차트도 바뀌었겠지. 7만 3점으로 바뀌었겠지. 그 원래대로 얘를 7점으로 돌려놓고 보면 피벗 테이블도 변동되지 않았고 차트도 그대로죠. 그렇죠? 이때 이 피벗 테이블에 있는 세로 고침을 눌러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고 피벗 차트도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예. 또 하나,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실 때는 일부만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피벗 테이블은 얘가 피벗 테이블이니까 얘를 한꺼번에 삭제할 수는 있어요. 피벗 테이블의 일부는 삭제할 수 없다. 전체만 삭제 가능하다. 요거 피벗 테이블, 이거 필기시험에 나와요. 실기에는 어차피 우리가 뭐 삭제하라는 말은 없으니까. 근데 피벗 테이블을 잘못 만든 경우가 있어요. 어디에다 출력하시오 라고 해놨는데 엉뚱하게 다른 데를 찍었단 말이야. 그러면 피벗 테이블 자체를 삭제하고 다시 해야 되거든요. 예. 전체는 삭제가 되죠. 보세요. 이렇게 삭제해도 되고 줄 단위로 삭제해버려도 되죠. 통째로 그냥 삭제해버려도 되죠. 이렇게 통째로 삭제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칸을 삭제하면 안 되지? 여기 데이터가 들어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줄만 삭제하면 될 수 있지. 그 다음 피벗 차트는 피벗 테이블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아까 피벗 차트 만들 때 피벗 테이블이 없었으면 피벗 차트 못 만들어져요. 그런데 피벗 테이블이 삭제되면 피벗 차트는 어떻게 될까요? 이 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이 원 데이터가 바뀌거나 그러면 나중에 비로소 세로 고침을 눌러야만이 반영이 된다 그랬고, 이 피벗 테이블을 기반으로 해서 피벗 차트가 만들어졌는데 이 피벗 테이블 자체를 삭제하면은 피벗 차트는 삭제되지 않죠? 삭제되지 않았어요. 피벗 차트는 일반 차트로 전환된다. 피벗 테이블에 삭제가 되면, 피벗 테이블이 삭제가 되면 피벗 차트는 일반 차트로 바뀌어요. 피벗 차트 자체가 사라지지 않고요. 일반 차트로 바뀌어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피벗 차트는 피벗 테이블처럼 막 복잡한 것들을 차트로 출력해 주는데 일반 차트로 전환되면은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요구했던 대로 보이지 않고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는 있어요. 피벗 테이블만의 어떤 독창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일반 차트로 변한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피벗 테이블은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